조선왕 미스터리 3. 우리가 배운 역사는 거짓말이다. 실록 왜곡과 계유정난의 진실. 오프닝. 조선왕 조실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 472년 25대 왕의 기록. 총 3245권. 왕도 열람할 수 없었다고 알려진 조선 최고의 공식 역사 기록. 그런데 이 실록을 편찬한 학자들 중에 직접 사람을 죽인 자들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처형에 서명한 자들이 있었다면? 죽임을 당한 사람의 역사를, 그를 죽인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가 배운 역사는 거짓말이다. 실록 왜곡과 계유정난의 진실.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기록, 단종실록과 세조실록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유정난이 일어난 그날 밤 실록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챕터 1 실록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먼저 실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왜 왜곡이 가능했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실록은 왕이 죽은 다음에 편찬합니다. 살아있는 왕의 역사는 쓰지 않아요. 그리고 실록을 편찬하는 실록청이라는 임시 기구를 만들어서 전 왕의 시대를 기록합니다. 자, 그럼 단종실록은 누가 썼을까요? 단종실록의 정식 이름은 원래 노산군일기입니다. 단종이 폐위되면서 실록이 아닌 일기로 격하된 거예요. 이게 단종실록으로 바뀐 건 무려 250년 후인 숙종 때의 일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산군 일기의 편찬자들은 정난공신인 신숙주, 한명회, 최항, 노사신 등이 주축이 되었을 것이다. 신숙주, 한명회, 계유정난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 사람들이 단종시대의 역사를 썼습니다. 이건 마치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고 같은 검사가 그 재판의 판결문도 쓴 격입니다. 세조실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찬에 영관사로 신숙주와 한명회, 감관사로 최항이 참여했습니다. 이름을 보면 전부 계유정난 공신들이에요. 피해자의 역사를 가해자가 직접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실록은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실록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건 아닙니다. 실록에는 왕도 볼 수 없고 사관들이 독립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하지만 편찬 과정에서 어떤 기록을 살리고 어떤 기록을 버릴지는 편찬자들이 결정합니다. 사실 그 자체를 지우기는 어렵지만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맥락에 넣느냐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심지어 단종실록에는 이런 황당한 기록이 있어요. 사관이 알 수도 없는 수양대군이 잠저에서 몰래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서술되어 있습니다. 사관이 수양대군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장면은 나중에 계유정난을 정당화하기 위해 끼워놓은 프로파간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챕터 2 계유정난, 실록이 말하는 것. 이제 계유정난 당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먼저 단종에게 보고했어요. 김종서, 황보인 등이 안평대군을 왕으로 세우려는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이를 척결하기 위해 군사를 동원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역모의 증거는 무엇이었나요? 실록 어디에도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록학자들이 꼼꼼히 뒤져봐도 김종서나 안평대군이 실제로 역모를 모의했다는 물적 증거, 문서, 증인이 나오지 않아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 이상합니다. 단종이 왕이고
황보인과 김종서가 원로 대신으로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굳이 안평대군을 왕으로 세우는 위험한 도박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굳이 쿠데타를 일으킬 동기가 없었습니다. 반면 수양대군은 달랐어요. 지금 아무 권력도 없고 왕이 되려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종실록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양대군에 관한 사실을 과장하고 미화한 반면 세조에게 희생된 사람들을 비방하고 논죄한 것이 심하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심지어 공식 국가 백과사전에서 이 실록이 왜곡됐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황표정사를 행하면서 어린 왕을 사실상 배제하고 권력을 독점했던 건 사실이에요. 단종실록에도 이 기록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과 역무를 꾸몄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챕터 3 계유정난 당일, 그날 밤의 현장. 이제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계별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실록 기록과 다른 사료들을 교차해서요. 사전 준비. 수양대군은 이 거사를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계유정난 1년 전인 1452년 수양대군은 명나라의 사은사로 자청해서 갑니다. 원래는 안평대군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수양대군이 직접 맡고 자기가 나선 거예요. 왜 굳이? 명나라에 가서 자신이 조선의 실력자라는 걸 알리고 인맥을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중에 권력을 잡았을 때 명나라의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한 포석이었죠. 이 사행길에 신숙주를 데려가서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귀국 후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만납니다. 권람의 소개로요. 한명회, 이 사람이 계유정난의 진짜 설계자입니다. 한명회는 과거에 번번이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관직도 없고 출세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을 만난 순간부터 이 사람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두고 내 장자방이다라고 했어요. 유방의 책사였던 장자방에 비유한 겁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한명회가 수양대군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먼저 중신들 중에 힘있고 무서운 자들을 치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계유정난의 기본 설계도가 됩니다. 그리고 1453년 10월 9일 거사 전날 수양대군이 무인들을 모아놓고 거사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수양대군의 말을 들은 무인들 중에서 이탈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역모다. 맞습니다. 그 무인들이 옳게 본 거예요. 수양대군이 하려는 게 역모였으니까요. 그걸 막은 게 한명회였습니다. 도망치려는 자들을 붙잡고 설득하고 상황을 수습했어요. 드디어 10월 10일 밤 거사를 치르기로 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날 단종이 누나인 경혜공주의 집에 머물기로 되어 있어서 궁궐 경비가 평소보다 느슨했거든요. 수양대군은 군사 일부를 경복궁으로 보내 장악하게 하고 자신은 직접 김종서의 집으로 향합니다. 김종서 집 앞. 이미 염탐꾼을 보냈더니 집 근처에 무사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는 불길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일부에서 거사를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수양대군은 밀어붙였습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 앞에서 역모 사건이 있으니 급히 의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서찰을 건넸습니다. 김종서가 달빛에 서찰을 비춰봤어요. 밤이라 어두웠거든요. 바로 그 순간 수양대군의 종 이머루니 품에서 철퇴를 꺼내 김종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조선 최고의 무장, 육진을 개척한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아들 김승규는 양정의 칼에 베어졌어요. 수양대군 일행은 그 길로 궁궐로 쳐들어갑니다. 궁궐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게 승지 최항이었어요. 수양대군이 역모가 발생했으니 신료들 명단을 내놓으라 고 압박했습니다. 최항이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명단을 넘겨줬어요. 그 명단이 한명회의 손에 들어가서 살생부가 됩니다. 밤새 신료들이 궁으로 호출됐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들어온 사람들은 한명회의 살생부에 따라 운명이 갈렸어요. 붉은 줄 죽음, 파란 줄 살리거나 회유. 황보이는 국문에서 살해됐습니다. 12살 단종은 이 모든 상황을 무방비 상태로 지켜봤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와서 말했어요. 김종서 등이 역모를 꾸며 안평대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제가 이를 척결했습니다. 어린 단종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날 밤 단종의 왕위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챕터 4실록의 자기 모순. 이제 실록 기록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볼게요. 첫 번째 모순, 김종서의 죄상이 없다. 실록은 김종서가 역모를 꾸몄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럼 역모의 증거, 음모의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는데 실록을 아무리 뒤져도 김종서의 구체적인 비리나 역모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관련 연구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단종실록에는 김종서의 집이 호화롭다거나 아들이 파격 승진을 했다거나 성묘길에 환송객이 장안을 메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게 다예요. 역모의 증거가 아니라 그냥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일상적인 모습들이죠. 만약 실제로 역모를 꾸몄다면 훨씬 더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걸 밝히는 게 정난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일이니까요. 두 번째 모순, 사육신 자백의 자기 모순. 1456년 사육신 사건이 터집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이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됐어요. 세조실록에는 이들이 국문 과정에서 곤장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줄줄이 자백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생육신 남유온이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내용을 기록한 육신전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성삼문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상황단종의 신하일 뿐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요. 세조실록의 기록과 육신전의 기록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세조실록은 세조 측에서 편찬했어요. 사육신이 굴복했다고 써야 세조 정권의 정당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남효온의 육신전은 당시 제야에서 기록한 것으로 세조에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후대 역사가들은 육신전 쪽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조실록의 기록을 꼼꼼히 보면 행간에서 자기 모순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백했다고 쓰면서도 정작 그들이 한 말들은 오히려 의연하고 당당한 내용들이에요. 세 번째 모순, 단종의 죽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고 나와요. 예로서 장사 지냈다는 기록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시신이 방치됐고 중종 때 단종 무덤을 찾아갔더니 봉분도 없고 아무도 모른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예로서 장사 지냈다면 무덤을 찾아 헤맬 이유가 없겠죠. 선조실록에는 기대승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의금부의 공사와 처형 당시 영월 주민들의 증언으로 단종이 사약을 받았다는 건 확실하다. 자살이라는 세조실록의 기록은 거짓이었습니다. 챕터 5. 그러면 진짜 역사는 무엇인가?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실록을 아예 믿으면 안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실록은 왜 세계 기록 유산인가? 조선왕 조실록이 세계 기록 유산이 된 이유가 있어요. 첫째,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3245건이에요. 중국 명실록보다 실제 기록량이 더 많습니다. 둘째, 사관이 독립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왕이 자기 실록을 볼 수 없다는 원칙은 조선만 지킨 전통입니다. 셋째, 왕조 시기의 원본이 그대로 살아남은 나라도 세계에서 조선뿐입니다. 그러니까 실록 자체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하지만 계유정난 전후 단종과 세조 시대의 실록은 다른 시대 실록과 다른 시각으로 읽어야 합니다. 학자들도 이걸 인정해요. 공식 한국민족문화 대백 과사전도 이 실록은 왜곡이 심하니 사료 비판에 유의하라고 직접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진짜 역사를 알 수 있나? 방법은 있어요. 첫째, 교차 검증. 실록과 야사, 개인 문집, 다른 시대의 기록을 함께 봅니다. 육신전처럼 제야에서 쓴 기록은 오히려 권력의 검열에서 자유로웠어요. 둘째, 행간 읽기. 실록 안에서도 왜곡자들이 지우지 못한 사실들이 있어요. 김종서의 비리 기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가 역모를 꾸미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셋째, 논리적 추론. 역모를 꾸밀 동기가 있는 쪽은 누구인가?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가? 아니면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역사는 항상 현재의 눈으로 재해석됩니다. 계유정난 직후에는 수양대군이 역모를 척결한 영웅으로 기록됐지만 250년이 지나 숙종 때 단종이 복위되면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사육신도, 생육신도, 단종도 다 다시 역사의 자리를 찾았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묻히지 않는다. 이 말도 맞습니다. 챕터 6 신숙주는 왜 변절했는가?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가장 논란적인 인물을 하나 짚겠습니다. 신숙주. 한국에서는 숙주나물의 어원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숙주나물이 금방 상하듯이 신숙주가 의리를 쉽게 버렸다고 해서.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야사고 확인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숙주가 단종 측에서 세조 측으로 넘어간 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세종이 죽기 전에 집현전 학사들을 불러 어린 세손을 부탁했을 때 신숙주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 아이를 잘 부탁하네. 그런데 신숙주는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의 오른팔이 됐어요. 단종의 왕위를 빼앗는데 직접 관여했고 사육신 처형에도 관여했습니다. 사육신들은 단종 복위 거사에서 처단할 1순위 목록에 신숙주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넘어갔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해석 현실주의자. 신숙주는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한 순간 이미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걸 알았을 수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해석 신숙주는 처음부터 그쪽 편이었다. 계유정난 당시 신숙주가 무얼 했는지는 사실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요. 어쩌면 수양대군 쪽으로 기운 건 정변 이전부터였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 세조와의 개인적 친분. 실록에는 세조가 신숙주를 신수찬이라고 집현전 시절 호칭으로 불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두 사람이 명나라 사행길에 함께 다니면서 독특한 유대 관계를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신숙주는 능력면에서는 당대 최고였다는 평가를 받아요. 외교, 언어, 학문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조선의 발전에 실제로 기여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종실록을 편찬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 그래서 그 실록이 왜곡됐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신숙주의 이야기가 이 편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뛰어난 능력이 반드시 올바른 선택과 함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자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권력이다. 아우트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단종실록과 세조실록은 계유정난의 가해자들이 직접 편찬했습니다. 둘째, 김종서와 황보인의 영모 증거는 실록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 단종의 자살 기록, 사육신의 자백 기록은 다른 사료와 교차하면 자기 모순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실록이 전부 거짓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역사는 좀 더 비판적인 눈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비극, 사육신보다 더 처절했던 사람들, 가족들과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입니다.